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 급여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작년보다 올라 있더라고요. 분명 연봉 협상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내는 돈은 늘어난 거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라고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의무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40대 직장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연봉이 10년째 동결인데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 것 같아요. 나만 더 내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년 기준소득 월액 상한선이 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담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적정하게 내고 있는 걸까? 혹시 모르고 더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경우에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실전 팁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최소 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할게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 둘의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월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져요. 2024년 기준 보험료율은 7.09%인데 이걸 회사랑 반반 나눠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 약 3.545% 정도죠.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300만 원 곱하기 7.09%는 21만 2,700원. 내가 내는 금액은 10만 6,350원. 회사가 나머지 반부담.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건강보험료의 12.81%. 최종적으로 약 12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간단하죠?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만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등.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세 가지를 모두 봐요. 잠깐, 재산도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회사를 퇴직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보험료가 확 줄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1. 소득점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본적으로 최저점수 부과. 2. 재산점수,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까지 포함. 여기서 중요한 게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주지만 그 이상은 전부 반영됩니다. 본인 명의든 세대원 명의든 상관없이 합산됩니다. 3. 자동차 점수, 4000cc 이상 고급 차량은 무조건 반영. 그 외에도 차량 가액에 따라 점수가 붙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50대 자영업자 A씨, 월소득 200만 원, 아파트 시가 4억, 대출 없음. 2000cc 승용차 보유. 이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약 25만 원이 나옵니다. 직장 가입자였을 때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도 줄겠지라고 착각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퇴직 후 첫 달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탑3.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수백 건의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착각 1. 퇴직하면 보험료가 확 줄어들겠지?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직장 다닐 때 월급 400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14만 원 내던 분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30만 원을 내게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퇴직 전에는 월급만 받지만 퇴직 후에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가 전부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다 보험료로 돌아옵니다. 재산세 낼 때는 집값이 올라서 기분 좋네 했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고 나면 완전히 다른 기분이 듭니다. 착각 2. 소득이 없으면 거의 안 내도 되겠지? 아니요.
소득이 0원이어도 지역가입자는 최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월 약 1만 9천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게 다 추가되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30대 백수 B씨,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소득 0원. 나는 돈 한 푼 안 벌잖아. 보험료도 거의 없겠지?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월 8만 원. 왜?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으니 세대원으로 묶여서 재산이 합산된 겁니다. 본인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세대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럼 세대 분리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를 하려면 실제로 따로 살아야 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해야 해요. 단순히 서류상으로만은 안 됩니다. 착각 3. 가족 명의로 옮겨두면 안전하겠지?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부인이 지역가입자라면 부인의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남편 명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그럼 자녀 명의로 옮기면요?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똑같이 합산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은퇴자 C씨. 내 명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결혼 전이라 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죠. 결과는 보험료 1원도 안 줄었습니다. 오히려 증여세만 수천만 원 낸 셈이 됐어요. 명의 이전으로 보험료를 줄이려면 실제로 세대를 완전히 분리하고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서류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 정리. 퇴직, 보험료 감소, X. 소득 없음, 보험료 거의 없음, X. 가족 명의, 안전, X.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이미 90%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해볼까요? 건강보험료는 지금 당장 아프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좀 다릅니다. 내가 나중에 받을 수나 있을까? 이런 불안감 한 번쯤 가져보셨죠?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 국민연금은 간단히 말하면 강제 노후 저축입니다. 지금 젊을 때 조금씩 내서 나중에 나이 들면 매달 받는 시스템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직장인 월급의 9%, 본인 4.5% 플러스 회사 4.5%, 지역가입자 소득의 9%, 전액 본인 부담.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면 본인이 13만 5천 원 내고 회사가 13만 5천 원 내서 총 27만 원이 국민연금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얼마 받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정확한 금액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 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으로 말하면 20년 가입, 월 80에서 100만 원, 30년 가입, 월 120에서 150만 원, 40년 가입, 월 160에서 200만 원. 와, 괜찮은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의 중요성.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가입해야 해요. 9년 11개월 냈다고요? 죄송합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냥 기부한 겁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중에 지금 당장 돈이 빠듯하니까 국민연금 좀 쉬어야겠다 하고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입기간이 툭툭 끊기면서 나중에 계산해보니 1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50대 프리랜서 D씨, 20대 후반부터 국민연금을 냈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5년 정도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40대에 다시 냈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총 가입기간이 9년 2개월. 60세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채우면 되지 않나요? 문제는 D씨가 지금 납부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중단한 지 2년째. 이러다가 60세가 되면 영원히 못 받게 됩니다. 중간에 끊겼을 때 생기는 불이익. 국민연금은 무서운 건 중간에 끊겼을 때 손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년 연속 가입, 월 100만 원 수령. 20년 가입인데 중간에 5년 공백, 월 70에서 80만 원 수령. 똑같이 20년을 냈는데 연속으로 낸 사람과 중간에 끊긴 사람의 차이가 월 2, 30만 원씩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뿐만 아니라 평균 소득 월액도 보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그 기간의 소득이 0으로 계산되면서 평균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끊긴 기간도 나중에 채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추후 납부 제도가 있어요. 단 10년 이내의 기간만 가능하고 그 기간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내야 해요. 예를 들어 2015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2024년에 추후 납부하면 원금 플러스 약 40에서 50%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만만치 않죠? 핵심 정리. 10년 미만 가입, 한 푼도 못 받음. 중간 공백, 수량액 대폭 감소. 추후 납부, 가능하지만 이자 부담. 국민연금은 안 내면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큰 손해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힘들어도 최소한 10년은 채워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줄이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변했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소득이 실제로 줄어든 경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확 줄었나요? 그럼 바로 신청해야 해요.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2024년 보험료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2024년에 코로나 여파나 경기 침체로 소득이 반토막 났다.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 조정해줘요. 신청하면 지난 3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재선정해줍니다. 월 200만 원 내던 게 80만 원으로 줄었다는 사례도 실제로 있어요. 두 번째, 퇴직한 경우.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는 소득이 대폭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신청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신청 안 하면 퇴직 전 월급 기준으로 계속 나와요. 실제로 퇴직 후 6개월간 아무 조치 없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신청했더니 6개월치 차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약 80만 원이요. 세 번째, 휴업,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분들이 가게를 접거나 휴업 신고를 했다면 이것도 즉시 신청 대상입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에도 별도로 소득 감소 신청을 해야 해요. 폐업 신고만 한다고 자동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재산이 줄어든 경우. 집을 팔았거나 전세보증금을 줄였거나 차를 처분했다면 이것도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많은 분들이 놓쳐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해두면 보험료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전세를 다시 들어가서 보증금을 다시 넣으면 또 반영돼요.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공단에 알려야 정확한 보험료가 나옵니다. 절대로 못 줄이는 경우. 첫 번째, 직장가입자로 재직 중.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동안에는 보험료를 줄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럼 월급을 깎으면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럴 사람은 없겠죠. 보험료 아끼려고 월급을 깎는 건 본말전도입니다. 두 번째, 재산이 그대로인 지역가입자. 소득도 그대로, 재산도 그대로, 차도 그대로라면 줄일 방법이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이미 최저보험료를 내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서 이미 최저보험료 월 19,000원 수준을 내고 있다면 더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안 깎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상황 변화를 자동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받기는 하지만 그게 실시간이 아니에요. 보통 1, 2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올해 소득이 확 줄었어도 공단은 작년 자료를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죠. 퇴직, 폐업, 소득 감소, 재산 처분 이런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신청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나중에 알고 왜 안 알려줬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낸 돈은 환급도 안 됩니다. 단 소득 조정의 경우 최근 3개월치는 환급 가능. 핵심 정리. 소득 또는 재산 감소, 즉시 신청. 신청 안 하면 자동 조정 없음. 환급 가능 기간 최대 3개월. 아는 사람만 덜 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론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료가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사례 1.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김오 씨 55세. 상황. 대기업 30년 근무 후 명예퇴직. 퇴직 전 월급 600만 원, 건강보험료 월 약 21만 원. 퇴직 후 상황은 실업급여 월 200만 원, 아파트 시가 8억, 승용차 1대. 착각한 부분. 월급이 6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으니 보험료도 3분의 1로 줄겠지? 실제 고지서. 월 건강보험료 43만 원.
퇴직 전보다 2배 이상 들었습니다. 왜? 직장 가입자였을 때는 월급만 받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8억짜리 아파트가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해결 과정. 김 씨는 당황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상담원이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제출을 안내, 최근 3개월 소득 평균으로 재산정. 결과 월 43만 원이 28만 원으로 조정, 월 15만 원 절감. 여전히 퇴직 전보다는 높지만 신청하지 않았으면 43만 원을 계속 냈을 겁니다. 1년이면 180만 원 차이예요. 사례 2. 사업 정리 후 조정 신청, 박오 오씨, 42세. 상황. 카페 3년차. 2023년 연매출 1억 2천만 원, 소득 4천만 원. 2024년 코로나 여파로 매출 반토막, 소득 1,800만 원.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전년도 4천만 원 기준으로 부과 중. 고지된 보험료, 월 약 35만 원. 문제인식. 카페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료만 연 420만 원이 나가니 도저히 버틸 수 없었어요. 올해 소득이 절반인데 왜 보험료는 그대로인가요? 해결 과정. 공단 지사 방문, 소득 변동 반영 신청서 작성, 최근 3개월 매출 자료,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제출, 2주 후 재산정. 월 35만 원은 17만 원으로 조정, 월 18만 원 절감. 박 씨는 신청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작 알았으면 작년부터 신청했을 텐데 1년치 넘게 더 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신청했으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알아서 찾아서 신청해야 해요. 사례 3. 전세보증금 조정. 이오오 씨 38세. 상황. 프리랜서 디자이너. 전세 5억에 살고 있음. 보유자산은 전세보증금 5억 외에 특별한 재산 없음. 월소득 300만 원. 건강보험료. 월 약 22만 원. 소득은 300만 원인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유는 전세보증금 5억이 재산으로 잡혔기 때문이에요. 5억 중 5천만 원은 공제되지만 나머지 4억 5천이 보험료 계산에 들어간 거죠. 전환점. 이 씨는 2024년 전세 계약 만료 후 월세로 전환했어요. 전세 5억 대신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플러스 월세 150만 원. 즉시 신청.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재산 변동 신고, 전세 계약 만료 확인서 제출, 새 월세 계약서 제출. 결과 월 22만 원이 12만 원으로 조정, 월 10만 원 절감. 월세는 15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료가 10만 원 줄었으니 실질적인 부담 증가는 월 140만 원이에요. 게다가 전세보증금으로 묶여있던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공통점은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1. 모두 상황이 변했다. 2. 모두 직접 신청했다. 3. 신청 안 했으면 높은 보험료를 계속 냈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친절하게 고객님 소득이 줄어들었으니 보험료를 조정해 드릴까요? 라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가야 해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을 폐업, 휴업한 달, 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전세 계약이 종료된 달. 주의사항.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소득 조정은 최대 3달까지만 소급 가능하니 상황이 변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어디에 신청하는가? 1. 전화 1577-1111.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전화하면 상담원이 안내해줘요. 소득 조정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직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보험료 조정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돼요. 장점, 편하고 빠름. 단점, 복잡한 경우 정확한 설명이 어려울 수 있음. 2.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그런 다음 민원 신청, 보험료 조정 신청. 필요한 서류를 PDF로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끝. 장점, 24시간 가능, 방문 불필요. 단점, 처음 하는 사람은 메뉴 찾기가 좀 헷갈릴 수 있음. 3.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네이버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검색하면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하면 직원이 현장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장점, 가장 확실하고 복잡한 상황도 직접 상담 가능. 단점, 시간이 걸리고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음.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신분증, 보험료 조정신청서, 공단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 상황별 추가 서류, 퇴직한 경우, 퇴직 증명서, 회사에서 발급,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근 3개월 소득 증빙 자료.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영수증, 세금 계산서.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내역,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기타, 통장 입금 내역. 폐업, 휴업한 경우, 폐업 신고 확인서, 세무서에서 발급. 사업자 등록증 말소 사실증명. 재산 처분한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매매 후, 전세 계약 종료 확인서. 실전 멘트, 이렇게 말하세요. 전화나 방문했을 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세요. 퇴직한 경우, 3월에 퇴직했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득 감소한 경우. 프리랜서인데 올해 소득이 작년 대비 50% 정도 줄었어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으로 보험료 재산정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처분한 경우. 전세 계약이 종료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요. 재산 변동 반영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핵심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언제 퇴직했는지,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떤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상담원도 바로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줘요. 처리 기간. 신청 후 보통 2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조정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이 옴, 다음 달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고지, 이미 낸 금액 중 차액이 있으면 환급 또는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마지막 팁. 첫 번째, 조정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또 변하면 그때마다 신청하면 돼요. 두 번째,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소득 감소가 충분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흡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만 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도 소득이 줄면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세요. 핵심 정리. 변화 생기면 즉시 연락 1577-1000.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이미 보험료 조정의 80%를 완료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 3가지. 첫 번째, 건강보험료는 의무지만 금액은 고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라고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의무입니다. 하지만 얼마를 내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소득이 줄었는데도 작년 기준으로 계속 높은 보험료를 낸다? 그건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는 사람만 덜 내는 구조.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상황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했어요? 신청하세요. 소득 줄었어요? 신청하세요. 재산 팔았어요? 신청하세요. 신청 안 하면 높은 보험료를 계속 냅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국민연금은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당장 돈이 빠듯해도 국민연금만큼은 끊지 마세요. 10년 채우지 못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몇 천만 원을 기부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정 힘들면 납부 예외 신청이나 최소 금액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끊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내 보험료 확인하기, 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보험료 조회 클릭, 현재 내가 내고 있는 금액 확인. 두 번째,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하기. 최근 1년 이내에 퇴직했나요? 소득이 줄었나요? 재산을 처분했나요? 사업을 정리했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세 번째, 전화하기. 1577-1000. 보험료 조정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담원이 안내해 줄 거예요. 너무 귀찮은데요. 이해합니다. 전화하고 서류 준비하고 신청하는 게 귀찮죠. 하지만 이 귀찮음 30분으로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요? 시급으로 따지면 몇만 원짜리 일입니다. 절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전체 국민의 상위 10%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그냥 내는 돈이라고만 생각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알았어요. 모르고 내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내야 할 돈은 정확히 내되 덜 낼 수 있는 건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퇴직하거나 소득이 변할 때가 옵니다. 그때 이 영상이 생각나서 아, 그때 그 영상에서 봤지 하고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영상을 만든 이유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